어떻게 한때 온 대한민국이 추앙하던 스타가 온 나라로부터 영원히 문이 닫힌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승준 혹은 스티브 유입니다. 1976년 12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이자 배우, 예능인이었고 나라가 신세대의 전설이라 칭할 정도로 뜨거운 환호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이민자 소년이었던 그는 마이클 잭슨조차 주목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결정이 그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국민 스타였던 유승준은 순식간에 온 나라가 외면하는 이름이 되었고 20년 넘게 입국 금지를 당하며 병역법까지 흔들어 놓은 스캔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의 이야기가 지금도 한 세대를 괴롭히는지 이해하게 만드는 10가지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나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모습에 질투를 느껴 그는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그는 피아노 학원을 청소하며 레슨 시간을 얻고 태권도 도장에서 일하며 체력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보낸 오디션 서류는 미국 스타일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되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단 한 회사가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놀림받던 이민자 소년에서 기록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폭발적인 톱스타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그는 노래와 강렬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소화하면서도 기술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드문 아티스트로 평가받았습니다. 맑은 음색과 상옥타브에 이르는 보컬 범위를 갖추었고 라이브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의 퍼포먼스는 90년대 후반 K-팝에서 전례 없는 열풍을 만들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그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유머러스하며 순발력까지 갖추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승기와 비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능력 덕분에 그는 시트콤, 드라마, 대형 예능까지 장악하며 브라운관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트레이드마크 헤어스타일은 당시 젊은 세대가 앞다투어 따라할 정도로 국민적 유행이 되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전성기 속에서 솔로 가수라는 큰 분량을 안고도 그는 뛰어난 퍼포먼스와 라이브 실력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유승준은 거의 무적에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 당시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톱3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유승준의 영향력은 대한민국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클 잭슨에게 무려 4번이나 개인 파티 초대를 받았고 전설적인 네버랜드 저택에서 사진을 찍을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승준은 마이클 잭슨의 한국 콘서트에서 피날레 무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아시아 아티스트로서는 매우 드문 위치에 다가갔습니다. 이런 특별한 초청과 기회들만 봐도 당시 유승준이 단순한 K-팝 비리스타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높게 평가받던 몇 안 되는 한국 아티스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을 만큼 유명했음에도 유승준은 데이트 스캔들이나 사생활 논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며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클린 라이프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스태프들은 그를 예의 바르고 규율이 확실하며 협업이 쉬운 사람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당시 젊은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드물게 볼 수 있는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미지가 워낙 좋아 그는 금연 캠페인 홍보대사로도 선정되었고 부모들이 신뢰하며 청소년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모범 청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승준에 대한 사랑은 압도적이어서 전성기 때 그는 안티팬이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문이 그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자에게 갑작스레 입대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단순히 네, 가게 되면 가야죠 네, 해병대도 좋죠라고 가볍게 답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언론은 유승준 해병대 간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그를 순식간에 의무를 앞장서서 지는 영웅 같은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건이 터지면서 그는 한국 국민들의 눈에 가시처럼 박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001년 유승준은 병역 신체 검사를 마치고 허리 디스크 판정으로 공익 근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투명했고 어떠한 부정도 없었기에 당시 여론은 차분했고 그도 결국 다른 이들처럼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입대가 다가오자 그는 일본과 미국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 달 연기 신청을 했고 업무가 끝나는 즉시 귀국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공항까지 배웅했고 방송사도 촬영을 했으며 누구도 그것이 그가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 공연 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가족을 방문한다고 했지만 2002년 1월 18일 그는 갑작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를 하게 되면 10년 넘게 유지해온 미국 영주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미국 이민법 강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법에 따라 그의 병역 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모범 청년의 상징이었던 유승준은 국민들의 눈에 조국을 등지고 도망친 배신자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국적 포기 결정은 K-팝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을 남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전례 없는 분노를 촉발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여론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듯 폭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입법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그를 다시 한국에 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초강수 결정으로 그는 도덕적 이유로 국경에서 차단된 최초의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입국 금지 직후 방송에서는 그의 노래, 무대, 자료와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건 관련 뉴스가 아닌 이상 TV에 등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히트곡이었던 노래들은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되었고, 포투가 같은 대형 추억 프로그램에서도 그는 존재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이 절대적인 삭제는 너무 오래 이어져 2000년대 이후 세대는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기억 속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병역 깊이 가수라는 한 문장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승준 사태의 충격은 여론뿐 아니라 한국의 법체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비교적 쉽게 공익이나 면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연예인들의 자발적 입대 문화가 본격적으로 생겨났고, 누구나 유승준처럼 보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2004년 병역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영주권자의 자발적 입대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가도 미국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갑작스러운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유승준 사건 이후 언론은 모든 수상한 입대 케이스를 촘촘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MC몽의 고해 발치 의혹이나 비정상적인 입대 연기 사례들은 모두 유승준과 비교되며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그는 병역 부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경고의 대표 사례가 되었습니다. 입국 금지 이후 유승준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의 결혼식에는 무려 3,000명의 하객이 참석했지만 단 한 명의 한국 연예인 김종국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연예인이 참석하려 했지만 유승준이 그들을 향한 비난을 막기 위해 오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끝내 김종국만이 용기를 내서 참석했고, 다른 연예인들은 그의 손을 빌려 축의금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가운데서도 김종국은 비난을 감수하고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KBS에서 보기 힘든 의리였고, 특히 병역 스캔들로 MC몽조차 동료들의 외면을 받았던 사례와 대비되었습니다. 입국 금지 후 유승준은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여러 번 비자를 신청했지만 전부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초기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승소했고, 이후에도 총영사관은 사회적 부정 영향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3번 승소했지만 3번 모두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기 위한 길을 찾는 동안 그는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에서 활동하며 여러 예능에 출연했습니다. 또 성룡과 함께 대병소장에 출연했지만 영화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2012년 그는 마마 홍콩 무대에서 성룡의 초대 손님으로 등장했고, 많은 한국 후배들은 여전히 그를 선배로 대하며 인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병역 논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해결의 용서를 받은 싸이와도 마주쳤는데, 이는 유승준과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2015년 그는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며 한국 복귀를 호소하는 라이브 방송을 했지만 마이크가 꺼지지 않아 스태프의 욕설이 그대로 송출되며 여론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사과도 한국 여론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는 유튜브로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내려놓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일상 브이로그, 운동, 요리, 먹방 등을 올리며 담담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의 대부분은 팬이었고 한국 대중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잔한 브이로그와 동시에 그는 더 강경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는 누가 나를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인생은 너무 짧으니 후회 대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금지되어야 합니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스타팩트 채널의 구독,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